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0학년도 학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함수 fx 조져 있고 역함수 이론이 조져 있네요. 이렇게 될 때 상수 k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했으면 우리가 좀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건가요?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 관계를 이용하면 2를 대입해주면 7이 나옵니다. 이런 관계가 되겠죠. 함수 모양을 좀 생각해보면 2를 대입해주면 7이 나오고 역함수는 7을 대입하면 1 나오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2를 대입해주니까 3 플러스 k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7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자연스럽게 4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좀 이해해주면 좀 더 쉬운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2번 문제 이어집니다. fx, gx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 풀이 계산하는 방법을 좀 물어봤는데요. 먼저 f4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주어진 식에 4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16-3 처리해서 13 이런 숫자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gf4 이런 형태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 계산기가 나왔으니까 g에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13이라는 숫자를 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처리되면 x에다가 13 대입해 주는 거니까 13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14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합성함수 연산하는 절차랄까요? 순서 이런 부분들 기억하게 되면 또 역시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때 이제 a값, b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주어진 식 살짝 좀 인수분해서 x-1, x-2 이런 형태로 좀 해서 좀 식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 좀 통분해서 x-1 되어 있는데 분자 분모에다가 x-1을 좀 이렇게 좀 곱하기 써주면 되겠죠. 계산 결과 x 플러스 a분의 b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식 x-1, x-2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3-x에다가 2x-4 이렇게 되면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분자가 좀 뭐가 되는 건가요? 계산해주니까 x가 되겠고 3-4 되니까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됩니까? 이런 항목이 되겠죠. 그럼 이제 x-1이 약분되는 일이 좀 딱 생기는 거니까 정리해주면 x-2분의 1입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x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이니까요. a 값은 -2, b 값은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a, b 값을 다 얻어냈는데 문제에서 또 a-b를 구해달라. b 값이 양수였죠. 부를 좀 탁 바꾼 거니까 정답 -3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유리함수 유리함수랄 것까지 없죠. 유리식 얼마나 좀 깔끔하게 좀 잘 정리합니까? 이런 얘기니까 통분하는 형태의 이 모양 부분만 조금 신경 쓰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함께 합니다. 전체 집합은 1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PQ가 다음 조건 만족합니다. 열심히 인수분해서 범위 구해야 되겠군요. x 제곱 x-10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형태. 자, 그렇게 되면 범위 열심히 구해서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되는 내용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수 돼 있는 거니까 소수니까 좀 열심히 구하면 2, 3, 5, 그 다음 7, 11, 13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이런 집합이 이제 P집합, Q집합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구해야 될 것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2와 10 사이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숫자들이겠군요. 2, 3 빼고 4 있고 5, 6, 7 또 빼니까 8, 9, 10 이런 숫자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집합 열심히 구해놓으면 되겠죠. 원소 총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10에다가 20, 37이 대표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부분들 정확하게 집합 표현만 좀 할 줄 알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시작합니다. x에 대한 아래의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이런 얘기는 집합 p하고 q 이렇게 했을 때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 거니까 p 집합이 더 작은 집합 이렇게 되는 조건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p는 20보다 작은 7의 배수. 그러면 뭐가 있죠? 7의 배수 그러면 7, 14 20보다 작으니까 원소 두 개가 딱 있는 거군요. 그 다음 Q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X라는 것은 A보다 크고 A 플러스 12보다 작다 이렇게 좀 범위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 안에 좀 쏙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작은 숫자 대입했을 때 부분들은 7이 뭐 이렇게 좀 처리되겠죠. a 플러스 14 이 부분들 좀 이때는 뭐 14를 좀 집어넣어야 되겠군요. 14에 a 플러스 12 이런 형태 처리. 자, 그렇게 되게 되면 a라는 부분들은 이 양식이니까 2보다 크고 7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a 값의 범위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해달라. 여기에 자연수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3, 4, 5,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항목이 되겠죠. 그러면 10에다가 5, 3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18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됐습니까? 아이 뭐 역시 주어진 부분들 충분 조건 해주면 집합이 포함 관계에서 뭐 일단은 작은 집합이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문제 자체도 뭐 7이 배수 뭐 범위 형태 표시해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니까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론 정리 부분들이 조금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점검 차원에서 문제를 낸 형태인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이어집니다. X집합 주어져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FG가 나와 있습니다. 함수 대응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괜히 긴장했네요. FG 역함수 1을 구해달라. 이런 부분을 하려면 G 역함수에 뭐 1을 좀 해야 되는데 역함수 과정이니까 뭐 거꾸로 가는 과정을 해주면 되겠죠. 1이 거꾸로 가서 대응한다. 그러면 결과가 뭐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주어진 식은 또 F2를 또 구해가면 되겠고 2를 가서 대응하는 결과가 쭉 가서 보니까 얼마인가요? 3 해서 결과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건 좀 그 다음에 F 전체 역함수가 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좀 역함수 규칙을 좀 아느냐 이런 얘기죠. F 역함수, G 역함수, 4 이런 형태로 좀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 역함수의 4부터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뭐 거꾸로 가면 되겠죠. 4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 계산 결과는 F 역함수에 또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역함수 부분들 그냥 구해가면 되겠죠. 3 역함수 쭉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냥 곧바로 2가 나옵니다 라고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대응 관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뭐 그대로 쭉 따라가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3하고 2가 나왔으니까 더하기 해서 정답은 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 문제에서 뭐 대응 결과가 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걱정 안 하는데 중간 뭐 계산 절차 부분에 있어서 역함수,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됐을 텐데 순서가 좀 이렇게 해서 바꿔서 써야 되는 이 과정,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에서 꼭 알아야 될 항목이니까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구해가려면 이거 뭐 부호를 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유리함수는 점근선인데 점근선 x 구하게 되면 분모를 0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뭐 그래프를 보니까 점근선 x가 이제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c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y를 구하게 되면 나누기 할 때의 값이니까 점근선 y 값은 a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 값은 얼마? 또 마이너스 1에서 a 값도 알 수 있는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잘 살피게 되면 3,0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요. 주어진 식에 대한 3을 대입해서 돼요. 0이 된다는 얘기는 분자가 돼야 되니까 3a 플러스 b 이 계산 결과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a 값이 마이너스 3 처리됐으니까 b 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a, b, c 값을 전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식 y는 하고 만들어준 식을 보게 되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고 b 값은 3 처리되겠고 c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그래프 그려달라 이런 얘기죠.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런 얘기인데 무리함수는 그래프 그려갈 때 가장 기본이 이제 1사분면 방향입니까? 2사분면 방향입니까? 3사분면 방향입니까? 4사분면 방향입니까? 이런 내용이 가장 근간이 돼가는 거죠. 지금 문제 형태 보니까 마이너스 x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2사분면 형태 방향으로 좀 그려가야 되는데 자, 평행이동을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돼 있습니까? 60분 뭐 0만 들어가니까 1, 2, 3만큼 자, 여기는 또 y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이동한 곳에서 2사분면 방향 형태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루트 3 마이너스 2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음수죠. 그럼 이제 x축 밑으로 좀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쭉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사분면, 3사분면 지난다는 부분들이 이제 이거 0보다 작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2, 3, 4, 4분면 지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되셨죠? 자, 한 문제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잘 다 그려갈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질문 던졌는데 우리는 네 하고 이제 대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그래갈 때 특징은 점근선을 정확히 잘 살펴가는 거죠. 점근선 돼 있고 지금 이렇게 특정한 좌표 주어져 있으니까요. 주어진 식 x에다 대입했을 때 그 좌표가 0이니까 이제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그런 값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 딱 이제 ABC 값을 전부 구했고요. 그 값을 이제 대입해서 무리함수를 풀어가야 된다면 무리함수 그래프는 역시 이제 몇 사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느냐 요 그래프 모양. 이때 이제 뭐 평행이동을 좀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시작점을 딱 찍고 그 방향으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을 좀 이용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래프 개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니까요. 정확하게 좀 학습하라 이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드렸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x 범위 조져 있을 때 무리함수 그래프의 최대 최소값, 최대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 그래프 모양이 또 중요하다라는 얘기 방금 전 문제에서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 4번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정의역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게 되면 뭐 그래프의 일부분 이만큼 사용하는 거니까요. 문제에서 뭐 최소값 주어졌다는 얘기는 1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1을 좀 딱 대입하게 되면 6-2가 되는 거니까 4 플러스 K 되겠고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뭐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5를 딱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대입해주면 10이 되니까 16 플러스 K 이렇게 되니까 4 플러스 K가 되는데 K 값은 마이너스 5 나왔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프 개형만 정확하다면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좀 확실하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A, B 범위 조절할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 형태를 봤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x 플러스 1분의 x 이런 형태의 그래프하고 좀 연관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제가 좀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점근선 x가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y는 1 이렇게 처리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2, 4, 4분면 형태가 되거든요. 2, 4, 4분면 형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는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어떻게 좀 A, B 값이 좀 양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B, 그 다음에 여기에 A 이런 식으로 좀 대입을 하게 되면 나온 결과들을 비교해 주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이래 1이라는 값에 좀 수렴을 이렇게 좀 정근선이니까 수렴 이렇게 좀 가까워져 가는 그런 형태인데 A를 집어넣을 때 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즉 A 플러스 1분의 A 이 값이 B 플러스 1분의 B 이거보다 크다 이런 항목 이런 항목을 좀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좀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 근데 좀 완전히 재수가 좋아서 이 식이 아예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 뭐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거겠고 그 다음에 1번은 뭐 당연히 지금 A 플러스 1번에서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4라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A에다가 지금 더하기 4 이런 개념이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A 플러스 1분의 A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분자분을 이렇게 더하게 됐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뭐 부등호가 이렇게 바뀔 일이 없는 거겠고. 됐습니까? 자, 이런 뭐 똑같은 값에서 부등호 바뀌어 있는 부분들 이런 건 뭐 당연히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뭐 크다 그거나 같다 당연히 안 되는 거겠고. 와, 5번은 또 뭔가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좀 이미 뭐 답하고 좀 관련이 없는 그런 형태일 텐데 뭐 곱하기해서 좌우로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A, B 이렇게 곱하기 한 거랑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곱하기 한 거 이렇게 됩니까? 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만약 이 부분 좀 제곱을 하게 되면 A 제곱 뭐 2항 하나 시켜서 소거가 되면 A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말이 안 되죠. 이건 이제 항상 0보다 큰 거라서 이게 이제 뭐 크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역시 잘못된 내용.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지워진 문제의 형태의 틀,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A 대입, B 대입 이런 모양들이 주로 보여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이용해서 자, 됐습니까? 대소 관계를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이 아이디어가 조금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거 자체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유리함수를 대소 비교하는 데 좀 사용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뭐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이렇게 딱 떠올려서 좀 풀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성립해야 되겠다. 그럼 뭐 x축하고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좀 판별식을 좀 살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4분의 1을 좀 쓰면 되는 거니까 m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m 마이너스 6 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m 값은 어떻게 되니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2차 부등식이 이제 항상 0보다 큰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이렇게 좀 풀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없이 잘 풀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만족해주는 정수 m의 정수 m이라고 되어 있군요. 최소값 구해달라. 그러면 주어진 범위의 가장 작은 정수는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무엇을 풀어갈지를 결정해내는 과정, 그리고 이제 판별식 D를 이용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좀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F 역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gx가 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근데 뭐 g4를 또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x에다가 4를 좀 대입해 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럼 f에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12에서 1을 빼니까 f11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주어진 함수는 역함수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 함수를 좀 구해도 되는데 이것 좀 거꾸로 좀 2x-3 요게 이제 11 되는 숫자를 조금 이제 찾아가면 14에다 x가 7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f 역함수에 7을 해주면 1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관계에 의해서 f11은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는 7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 수 있다면 그게 좀 현명한 풀이법이 되는 거겠죠? 더군다나 f하고 g 사이에 어떤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요. 괜히 또 여기서 또 뭐 f 구해가지고 또 다시 또 g를 또 새롭게 만들고 그런 풀이 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g 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곧바로 4 대입해서 이런 거 구해가는 거구나 이 정도만 좀 알면 되겠고, 그럼 주어진 함수 이거 f 역함수 가면 다시 f가 되는데 역시 나온 결과가 11이 됩니다. 이런 걸 관계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니까 자, 이렇게 좀 둘 사이에 f하고 f 역함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 재밌는데요. 평상시에는 지금 하는 과정에 이제 정반대 형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역함수 쪽에서 이제 원래 함수를 알아가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 조금만, 이런 항목 때문에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봅니다. 집합 A, XY가 대표 함수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냥 무리함수란 뜻이죠. 역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직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요 사이의 관계 이렇게 좀 풀어가는 거니까 이건 좀 뭐 그러면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풀이 키포인트가 그래프 이용이다 이런 항목을 좀 알고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다 이런 얘기는 뭐 2점에서 만나라 이런 얘기니까 그래프를 좀 잘 그려가야 되겠죠. 루트 2x 그래프를 x축으로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평행이동 그려가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쫙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는 내용이죠.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한 점 만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2점 만나야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시작하는 요 점을 좀 일단 이렇게 좀 지나야 되겠죠. 이런 형태. 근데 뭐 이게 평행하게 그려야 되는데 왜 또 평행 삐딱하게 그려지죠? 다른 색깔까지 동해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좀 그려가는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는데 뭐 기울기가 1 지나게 되면 y 저편 자체가 뭐 2분의 1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죠? 더 평행이동해서 쭉 이렇게 이제 접할 때까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접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 k 값은 이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접할 때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라는 얘기는 이제 그래프 모양에서 이제 이렇게 다 모양까지 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뭐 더 이상 풀이를 하지 않아도 답은 이제 뭐 3번이냐 5번이냐 싸움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어이구, 아니군요. 좀 이쪽에 또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 좌표만 찾아가야 되겠다.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산수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2x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k하고 같다라고 처리해서 그 다음 뭐 제곱 과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하고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이항시켜서 x제곱에다가 이 공통의 k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접하는 거 풀어가는 거니까 이제 판별식 D를 좀 살펴가는 내용 k-1의 제곱 빼기 k제곱 마이너스 1 해서 그 값을 구해가면 되겠어요. 물론 당연히 는 0 구해야 되겠죠.
k제곱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처리되겠고 여기가 좀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k 값이 1이라는 것을 얻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쪽에 있는 값이 1이다 라고 처리된 거니까 정답은 당연히 뭐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뭐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나오게 되면 그래프 이용한다는 이 사실 명심 또 명심해서 답 모양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키포인트라는 사실 거듭 강조하니까요. 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뭐 거의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출제 빈도도 높고 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무리함수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문제 유형이니까요. 철저하게 복습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학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fx 자체가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이 두 개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때 F1은 F고 F2는 합성함수고 이 합성함수를 3번 하고 합성함수는 n 플러스 1번 했다.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 이렇게 좀 99번을 하라 이런 얘기는 뭐 규칙을 찾아라 이런 얘기 되겠죠. 2분의 3을 한 번 대입한다. 뭐 한 번에 따라 그냥 F를 쓰면 되겠습니다. 2분의 3은 2보다 좀 작은 숫자죠. 작은 숫자 이곳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분의 3 곱하기 해주니까 3에다가 4가 되겠죠? 결과 4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나온 결과를 또 한 번 더 대입해주면 되겠죠. 두 번 한다, 2분의 3 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에 예전에는 4를 갖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는요, 2보다 큰 숫자니까 위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0 이렇게 나오나요? 호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분의 3을 3번 한다고 되면 어떻게 되죠? 두 번 한 결과 0이니까요. 0을 또 다시 한번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2보다 좀 작은 수니까 0을 대입해 주게 되면 그럼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번 하게 되면 자 이제는 그러면은 나온 결과 1을 또 다시 한번 대입해 주면 되죠. 1을 좀 대입해 주면 결과가 2보다 작은 숫자니까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는 건가요? 2 대입하니까 3 이렇게 결과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5번 하겠다. 규칙은 언제 찾아지죠? 5번 한다는 얘기는 3 나왔으니까 2보다 큰 숫자 3을 좀 대입해 주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3이니까 1이 되죠. 오? 똑같은데요, 그죠? 이제 좀 뭔가 지금 규칙이 보입니다. 6번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나온 부분을 또 대입하게 되면 위에 나온 거니까 또 3 되겠죠? 그럼 3 대입하면 1 되고 이제부터는 처음에는 좀 규칙에서 어긋나는데 이제부터는 1313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수 부분들은 계속하면 계속 1 나오고 짝수 부분 계속해서 3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몇 번 하는 거죠? 99번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9번도 홀수 부분에 있겠죠. 계산 결과 얼마가 나오겠다. 1이 되겠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참 차분하게 좀 당황하지 말고 그냥 대입만 쭉 진행하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가는 거죠. 일단은 여러 번 나오겠다. 합성함수 했는데 여러 번 나오겠다는 얘기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해오면서 이제 규칙을 발견하라. 처음 여기까지 뭐 규칙이 발견 안 됐는데 그 다음 해서부터 나오는 숫자를 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숫자가 이제 반복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되는데 이게 좀 똑같은 숫자 안 나온다고 당황하게 되게 되면 좀 곤란하니까요.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쌓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3,2 지납니다. 알겠고요. 주어진 식에 대해 대칭이다. 이 문제는 여기 이거 직선에 대해 대칭.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를 좀 공부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일 때 y는 이꼴 x에서 대칭을 하거나 y는 이꼴 마이너스 x에서 대칭 이동하더라도 뭐 자기 자신 그래프가 쭉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나중에 평행 이동하면 이 부분들 이제 그대로 이제 평행 이동을 되겠죠. 평행 이동이 되는데 평행 이동 돼 있는 식이 지금 x-3 이렇게 처리된 거고 평행 이동 돼 있는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식은 또 이 둘의 이제 교점 부분이 0,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교점을 다 구하게 되면 평행 이동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x-3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 x는 4가 되니까 x 값은 2 되겠고 x 2를 좀 대입을 해주게 되면 y값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0,0이 이제 이만큼 대칭 이동이 있다. 뭐 이렇게 좀 결과를 구하겠고, 즉 이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 평행 이동한 식의 이제 점근선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론이 좀 그럴싸하게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모 0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C분의 D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이 결과가 2입니다. 라는 결과 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나누기 할 때 C분의 A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1 결과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1을 지난다. 와, 그러면 30 플러스 D분의 맞습니까? 30 플러스 D분의 3A 플러스 B 3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는 또 얼마다? 2다 라는 결과도 또 나오겠죠? 와우, 엄청난 산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문자를 좀 하나씩 좀 소거를 해갈까요? 자, 어떤 문자가 좀 공통으로 보입니까? 뭐 D라는 것은 마이너스 2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라는 것은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뭐 문자들을 좀 전부 다 C로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3C D는 마이너스 2C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3C 되겠고 플러스 B는 이꼴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C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B는 이꼴 C를 또 이쪽 곱하기 해주니까 2C가 되겠고 그러면 B는 이꼴 또 5C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C 이렇게 좀 다 고쳐져 있는 상태에서 뭐 최종적으로 이제 뭘 구하겠죠?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플러스 D 마이너스 C 플러스 D 되겠고 위에는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D가 마이너스 2C 되겠고 A는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C로 바뀌고 B가 이제 5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C는 좀 약분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에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계산하는 것까지 좀 신경 쓰이게 만드네요.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유리함수에서 뭐 가장 어렵다고라는 계통 자체가 뭐 이 대칭성을 좀 이용한 그런 문제 계통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얘기는 이런 식 y 이퀄 x 마이너스 x가 평행 이동된 거다. 그래서 이 둘의 이제 교점을 딱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제 0,0이 평행 이동한 값 그런 부분을 구하는 거겠고 그 부분이 곧 점근선이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풀이의 핵심적인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주어진 식에서 이제 점근선들 쫙 구했는데 와 이게 조금 이제 좀 불편한 점은 곧바로 이제 값들이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계식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좌표 집어넣은 것도 관계식. 미지수는 4개인데 관계식이 3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두 문자 사이의 관계들만 열심히 쫙 저렇게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이제 한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나중에 값을 구할 때도 똑같은 한 문자로 표현돼서 값을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연산하는 과정까지도 조금 이제 복잡한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칭 성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P 조건은 뭐 절대값에서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AB 값이 둘 다 0이다 이렇게 처리된 거 되겠고요. Q 조건을 보니까 뭐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까? A-B? 오호, A-B의 제곱이 0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뭐 제곱까지 쓰지 않더라도 그럼 A하고 B하고 같다 이런 뜻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R 조건이 좀 힘드네요. R 조건 뭐 그래도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하고 그 다음에 뭐 a제곱 마이너스 2ab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뭐 소거를 하고 나면 이건 또 그럼 ab가 0이다 이렇게 좀 조건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수의 집합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물어봤는데요. 자, 이건 뭐 사실 뭐 수직선에다가 점을 찍게 되면 p집합은 0,0이니까 이렇게 AB 딱 쳐주면 처리되는 거니까 좀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집합은 A는 B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Q집합이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R집합은 뭐가 되는 건가요? 이게 0 또는 0이니까 이렇게 축이 되가는 거죠. 와우, 이런 집합이 되겠군요. 이때 이제 P집합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당연히 작은 집합이니까 맞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해달라. 이런 거는 좀 낯선 표현이니까 일단은 좀 대우를 이용해서 R이면 R은 P이기 위한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무슨 조건입니까? 뭐 필요 조건 지금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R집합하고 P집합 이렇게 되면 필요 조건인 거니까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P 이고 R, 아니야, Q 이고 R인가요? Q 이고 R. Q이면서 R 이렇게 되는 부분들, 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0,0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P도 또 0,0 되니까, 이때는 또 필요 충분 조건도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집합 포함 관계로 역시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내용들은 집합 포함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사실 이렇게 써져 있는 식들을 제가 좌표를 이제 도형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A축, B축 잡으면 원점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이제 Y는 이꼴 X 이런 부분들이 거고, 이건 이제 X축, Y축에 해당하는 부분들인 거고, 됐죠? 정확한 표현 부분들 또 보여드렸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정확한 개념 또 설정하는데 버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할 문항은 16번입니다.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원방정식 주어진 거죠. 그 다음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4X 플러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런 관점으로 해서 좀 식을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거의 최대값, 그럼 그때 이제 이 값을 모르니까 는 K라고 해서 어떤 개념인지 좀 판단해가는 요 과정이 좀 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3y 9-k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뭐 직선이라는 관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를 만족하는 거였으니까 원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무엇을 풀어가야 되는지 좀 결정해야 되겠죠.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 자, 그런 문제라면 이제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이제 뭐 아이디어를 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XY라는 부분들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식이 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들은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있겠고 제곱 이런 모양의 각각 이런 부분들 있겠으니까 뭐 그럴 때는 뭐 4x 플러스 3y는 뭐 9 마이너스 k 마이너스 9인가요? 이렇게 좀 처리해서 보게 되면 1차 부분하고 2차 부분 이렇게 있으니까 뭐 쿠시 시바르츠 등식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자, 근데 뭐 원과 직선과의 관계가 가장 무난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 25 루트가 되겠고 00을 집어넣으니까 k-9의 절대값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원의 반지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k-9 이게 지금 15가 되는데 절대값이 1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뭐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 뭐 k-9는 이꼴 15 해서 이렇게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항시켜서 24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접근법 자체는 중간에도 좀 다른 것도 이제 좀 살짝 좀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에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체까지 포함해서 또 원으로 살펴서 원과 원 사이 이런 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 뒤에 이제 뭐 는 k 이런 부분도 놔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숫자로 좀 바꿔가는 게 좀 수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분들이 좀 쉽게 좀 접근하는 방법인 것 같고, 이때 이제 어떻게 또 접근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주어진 식의 이제 모양을 좀 이렇게 관찰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항시켰을 때 뭐 직선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문제 주어진 부분에 이렇게 1차 부분이 있고, 이렇게 제곱도 있으니까 이제 쿠시시바르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뭐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무난하겠죠. 연산도 좀 수월하는 거니까. 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설명 자체는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은 는 K 모르는 부분도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 해서부터 접근해가는 절차까지 그 과정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다시 듣는다든지 어쨌든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해서 확실하게 이제 문제 접근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좀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봅니다. 다음은 A, B가 실수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A, B 값을 뭐 치환을 좀 통해서 나타내줬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열심히 좀 식을 쓰면 쓰겠죠. x 플러스 y의 제곱 되겠고 2를 곱하기 해주면 x제곱 빼기 y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가, x 마이너스 y의 제곱 되겠고, 그럼 여기까지 썼고요. 그 다음에는 뭐 a 더하기 b를 이제 동시에 해주면 되죠. a 더하기 b 하게 되면은 2x 처리가 되니까 2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할 때 x제곱 처리됐으니까 3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xy에다가 뒤쪽에 마이너스 2xy는 이제 소거가 될 거니까 쓸 필요가 없겠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y제곱 이렇게 하나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써지는 건가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여기 있는 부분들을 보면 3 공통의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3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하기 y제곱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된 식이니까 뭐 가 자리 부분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써 있으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들은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증명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부등호가 성립합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x 값이 1이고 y 값이 0 이렇게 처리가 될 때 이제 0, 0 돼가지고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이때 이제 a 값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b 값은 또 x 마이너스 y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이렇게 될 때 뭐 주어진 식에다 뭐 테이블을 하게 되게 되면 뭐 a도 1이고 b도 1인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주어진 식에서 얼마 준 수는 알파 베타라고 했고 fx는 뭐 돼 있고, 그럼 f3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 주어진 식에 3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f3부터 구해볼까요? f3은 3 집어넣으니까 2에다가 4, 3, 12가 되겠고, 그 다음 1, 1 알파 베타 처리된 거니까 정답은 14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참 이렇게 뭐 증명 자체를 우리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아이디어 자체를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식에 이제 대입만 잘해서 식을 좀 이렇게 좀 정리만 좀 잘 해가면은, 그죠? 큰 무리 없이 또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괜히 좀 이제 뭐 증명 나왔다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증명을 좀 해야 되는데 방법을 좀 제시해 줬으니까 뭐 이런 뭐 방법을 배워간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장에다 연습을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A집합 주제인데 A집합에서 A집합으로 가는데 와우, 합성함수를 2번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뭐 그런 형태네요. 뭐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벤다이그램 4개짜리인데 무슨 역함수 관계까지 합니까? 그냥 이제 자, 2개 그래서 1, 2, 3, 4에서 1, 2, 3, 4, 1, 2, 3, 4 이렇게 가는데 1로 시작하면 이제 1로 끝나라 이런 얘기가 돼서 이제 뭐 풀이가 하면 되겠죠. 2번 합성함수 이제 2번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자기 자신 나오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나온 대입해준 숫자하고 나온 결과가 좀 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숫자가 뭐 이렇게 전부 다 되게 되면 이제 4개가 되게 되면 뭐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런 대응 방법도 한 가지가 일단 있겠습니다. 요거 좀 매우 수월한 거고요.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좀 엄청나게 좀 잘 해야 되는데 1, 2, 3, 4 이렇게 돼서 와, 요걸 이제 만족하는 이제 함수 개수를 좀 구하라 이런 문제니까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뭐 3개인 경우가 있는 경우는 아니겠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숫자로 가면서 자기 자신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가 2개가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딱 골라서 그 이제 얘로 이제 1, 2라고 해주면 1, 2는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가는 방법. 그럼 나머지 2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2개 가는 방법이 이렇게 크로스해서 가면 되겠죠. 크로스해서 가고 있고. 그럼 이제 자기 자신 4개 가는 방법, 자기 자신 이제 2개 가는 방법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위쪽 벤 다이그램에서 이제 곧바로 설명해도 되는데, 2개씩 짝을 짓는 것까지 좋은데 둘 다 이렇게 이제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2개씩 짝될 숫자를 이제 딱 골라놨을 때 그 2개도 크로스가 되고 나머지 2개도 이제 크로스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을 가는 거가 이제 아예 없는 경우죠. 이건 자기 자신을 가는 숫자가 이제 4개인 경우, 그 다음 2개인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처리되면서, 그러면서 합성함수 2번 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 형태가 쫙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이 가지수가 6가지고 이 가지수도 6가지고 맨 처음에 1가지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전체는 이제 13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게 힌트죠. 대입한 숫자랑 똑같은 숫자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가는 이런 걸 이제 기준으로 한 거죠. 이런 게 이제 4개인 경우 이렇게. 그럼 3개인 경우를 해야 되는데 3개인 경우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2개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없는 경우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순서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2개를 이제 이렇게 좀 딱 골라놓게 되면 되는 거겠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없습니다라고 해주면 그래도 이제 여기 좀 이쪽에서 위에서 크로스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서로 이제 지그재그로 가야만 자기 자신 되는 그런 형태니까, 그래서 없는 경우도 이제 2개씩 짝을 지었을 때 이렇게 이제 모양 짝을 좀 이제 지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4 컨비네이션 이렇게 짝질 녀석들을 선택한 거죠.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설명장을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떠한 일정한 문제의 특징에 맞는 논리적인 틀을 좀 그대로 적용해가면서 차곡차곡 규칙적으로 적용해간다. 이런 부분들이 가짓수를 구해가는 좀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런 사실들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2x-4의 절대값 되어 있는데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a, b, c 값을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들인가요? F3을 대입하라고요? 와우. 그럼 F3을 구하면 되죠. 주어진 식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이런 건 뭐 굳이 어렵지 않게 3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결과 2가 나오는 거겠고, 그 다음 또 다시 F에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2는 뭐 그래프를 보니까 뭐 2를 대입하면 0이군요. 아니, 주어진 식에 뭐 2를 대입해도 되죠. 그러면 가볍게 A 값은 0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fx하고 x를 풀어달라. 이게 이제 나 부분이 되는데, 주어진 식, 그럼 이제 y는 equal x를 긋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나는 근을 두 개를 구해달라. 하나는 뭐 자동으로 4가 되겠는데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하고 싶으면 2x-4의 이제 절대값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한 번은 4-2x를 풀리고 한 번은 2x-4를 풀리는데 이게 이제 는 x에서 이거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아랫부분들은 이게 뭐 자연스럽게 x는 4, 아까 이제 그래프에서 4입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 부분들을 풀게 되면 3x가 4니까 x는 3분의 4에서 결과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제 실근의 합이다라고 해주면 그럼 얼마가 되죠? 3분의 12에다가 3분의 16이 되는 건가요? 요 값이 b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건 뭔가요? 와우.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요, fx 자체를 이렇게 뭐 t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하게 되면, ft는 t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 나에서 풀었던 거죠. 나에서 푼 이런 형태는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t 값이 3분의 4하고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fx는 3분의 4, 그 다음에 fx는 4 이렇게 된 이런 부분들을 마저 풀어서 근을 구해야 되는데 뭐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개수는 좀 어떻게 보는 거예요? 4는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거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4 부분들 이렇게 만나는 요거죠. 평행선 긋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C는 이제 4개입니다. 4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9배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그런 얘기를 9배에다가 A 값은 0이니까 됐고 3분의 16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0은 필요 없고 3 이게 좀 약분되면 3이 되겠죠. 3 되니까 3을 곱하기니까 3, 6, 18에다가 48이 되겠고 4, 9, 36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됐습니까? 70에 84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나름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를 풀어가는 방법이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차분하게 좀 대처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고 있군요. 뭐 첫 번째 거는 뭐 그냥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가볍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프 모양상 y 이꼴 x하고 주어진 fx하고의 이제 교점을 구해가는 부분들 뭐 개수를 구하라면 좀 수월했는데 자, 또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뭐 범위를 이렇게 좀 나눴을 때 각각 부분에서 생겨가는 부분들이 다 답이 된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원래는 이제 다가 하이라이트죠. 그랬을 때 이제 나에서 구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 관련 풀이법에 이렇게 치환하는 아주 중요한 풀이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어진 식을 이렇게 풀어라. 그런데 여기 t 값 자체가 지금 이제 가에서 풀었던 그런 형태니까 3분의 4하고 4가 되겠고 t라는 부분들이 fx였으니까요. 이렇게 좀 나와서 최종적인 풀이. 이것도 이제 좀 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y는 이꼴 fx하고 y는 이꼴 3분의 4하고의 교점 뭐 이런 식으로 좀 둘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평행선 쫙 이렇게 그어간 그런 모양이 된다 이런 사실이 되겠죠. 됐습니까? 나름 또 합성함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요. 다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학습을 좀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0번 살펴봅니다. fx 그래프가 쫙 조져 있는데 와 이것도 뭐라는 건가요? f의 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원래 y는 이퀄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y는 이퀄 fx 그래프 이 x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한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a만큼 그죠? 평행이동하라. 오,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뺐다는 얘기는 또 y축으로는 또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또 평행이동하라 이런 얘기네요. 와, 평행이동한 다음에 절대값까지 하고요. 와, 후후 그렇군요.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살펴볼까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다. 와,
그럴싸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원래 함수는 x는 3하고 b는 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b 대충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태에서 뭐 그래프를 그려가겠다. 뭐 또 a 값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일단 양에서 마음 편하게 잡고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좀 평행 이동을 일단 하라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y축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이 x 이 정근선 부분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x는 3 이렇게 돼 있었는데 평행 이동해서 그러면 3-a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점근선이 되어 가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해야 될 것은 y축 대칭이 되니까 이 점근선 부분이 이게 y축이 돼야 되겠죠? 결과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다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구나. 감이 좀 잡히기 시작합니다. 점근선 y는 b였는데 b로는 또 이게 좀 평행이동해서 b-2분의 a 이렇게 처리됐는데 와우 그러면은 이게 좀 이쪽으로 y에서 그려졌다고 치더라도 점근선 이게 만약에 b가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y축 대칭이 아니죠. 근데 좀 더 모르죠. 또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럼 절대값이 있다면 이게 꺾어져 올라가야 되는데 x축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들 그럼 이제 꺾어져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 y축 대칭이 될 일 없잖아요. 와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꺾어져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맨 처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면 꺾어져 올라가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점근선 이 y 나중에 이제 평행이동해서 점근선 이렇게 돼 있고 점근선 y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0이 돼야 되겠다. 이 부분도 역시 0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절대값까지 꺾어진 이 모양들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a 값이 3이 되는 거겠고 b 값은 2분의 a가 되는데 결국은 2분의 3이 되어라 이런 뜻이군요. 됐습니까? 자, 뭐 이 글은 사실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뭐죠?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1, 3, 4분면에 그리든 뭐 2, 4, 4분면에 그리든 이제 정근선의 x축, y축 이렇게 돼 있을 때면 뭐 이게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게 되면 뭐 이게 당연히 y축 대칭이 그런 모양이 되겠죠. 뭐 오른쪽을 해서 이제 올리더라도 꺾고 올리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y축 대칭이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알고 나서 보니까 뭐 그럭저럭 돼 있는데 와우, 우리가 이제 풀이하는 입장에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그죠? 그럴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평행이동이라는 표현도 좀 캐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또 백이 되어 있는 것도 평행이동입니다. 이런 걸 캐치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왔는데, 와,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큰 틀에 좀 절대값 되어 있는 이 모양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뜻파악하기 좀 어려웠던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뭐 값이 다 얻어졌으니까 함수식이 좀 얻어지겠습니다. fx는 자, a 값이 3이 됐었으니까 x-3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더하기 b였는데 b 값이 2분의 3 이렇게 처리된 거죠. 2분의 3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f 2분의 3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2분의 3 대입해서 빼기 3 하면 2분의 3이 되겠고 3 이렇게 처리되고 더하기 2분의 3 아주 화려한 계산을 하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3, 3 지워지면서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연산은 뭐 그리 대단한 것 같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이제 해석하는 과정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간만에 또 함수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이다. 그 다음 이제 뒤에 빼게 되는 부분도 이렇게 평행이동이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 절대값 부분들은 뭐 어차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y축 대칭입니다 라는 이 뜻이 그래프 모양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점근선이 중간에 걸려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이렇게 꺾어져 올라갈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래서 이제 점근선 x, y 이 값이 각각 얼마다 0, 0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 절차 부분들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돼. 아주 재미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문제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복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fx 무리함수 그래프가 조제인데요. fx하고 역함수하고 교점을 잡히려고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프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에서 이제 이렇게 그려진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가는데 역함수를 그리게 되면 뭐 대충 해서 여기 시작점이 1,3 되겠으면 3,1 해서 그죠? 3,1 해가지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가겠죠? 그랬을 때 이 교점을 구해달라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우리가 교점 구할 때 역함수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원래 역함수 구해가는 그 과정은 이제 y = x 대칭이니까
y는 equal fx하고 y는 equal x하고의 교점을 좀 구해가는 그런 형태의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3하고 x하고 교점을 구해가야 되는데 이항을 시켜서 좀 제곱해 가면 되는데요. 빼기 3 이렇게 됐을 때 좌변이 0보다 큰 값이죠. 루트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변도 0보다 커야 돼서 x값이 3보다 크다 이런 결과라는 사실을 좀 메모하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겠고 x 마이너스 1 처리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돼서 x값이 x-2, x-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x값은 이제 2하고 5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3보다 크다는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x값은 5입니다. 라고 해서 x 좌표를 좀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좌표를 잡아라 그러면 5,5인데 만나는 x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으니까 x는 5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문제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연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y는 equal x 대칭 관계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들은 좀 제법 잘들 하시는데요. 이 연산 과정 중에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범위 생기는 부분들, 요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조금 미흡하게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연산할 때 좀 중요한 부분 좀 실수하면 안 되는 또 좀 점검해야 될 항목 좀 체킹해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x값이 2보다 클 때 a값, b값 조절인데 와 b분의 a의 최소값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 부분들 이렇게 봤을 때 a값이 2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x 빼기 x분의 2 돼 있을 때 x값이 2가 됐을 때 이 값은 뭐 2에다가 2 빼기 1에서 이제 1이 돼가는 건데 사실 뭐 이게 더 큰 숫자 되면은 앞은 좀 더 커지고 뒤는 좀 작아져 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x값이 2보다 큰 이런 상태에서는 주어진 값이 1보다 1이 나올 수가 없겠죠. 1보다는 좀 큰 값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그럼 이제 b분의 a를 해야 되는데 a 부분들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a하고 좀 연관성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이걸 x 빼기 x분의 2에 제곱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엔 더하기 2배의 x 곱하기 x분의 2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으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b분의 a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x 빼기 x분의 2가 되겠고 한 번은 x 빼기 x분의 2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요. 이 부분들이 x 더하기 빼기 x분의 2 한 번 이렇게 나누기 하고 다음은 x 빼기 x분의 2분의 4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문자 파트 부분들이 사실 좀 치환 형태를 좀 보고 싶었는데 그냥 볼까요? 이렇게 b분의 b 더하기 b분의 4 이런 모양이 좀 돼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라는 사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자 값이 이제 역수 형태가 되는데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산술기하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b 곱하기 b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약분돼서 2로 풀어서 최소값이 얼마입니다. 4입니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등호 부분이라면 b하고 b분의 4가 이렇게 좀 같아지는 거니까 b제곱은 4, b값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b값이 아까 이제 문제가 1보다 크다 되어 있으니까 b값이 2일 때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x 빼기 x분의 2가 2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된가요? x 제곱 빼기 x를 곱하기해서 이항시키니까 2x 마이너스 1 제로 되겠고 x 값은 1 더하기 또 빼기는 또 아니겠죠. 더하기 해서 이제 b 제곱 마이너스 있으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x가 요럴 때 뭐 최소값 4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냥 뭐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으니까 4라고 좀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식이 오호 이게 또 다른 생각을 좀 잘 떠올려야 되는 요소가 좀 담겨있죠. A하고 B하고 이런 연계성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형태적인 요소 부분 봤을 때 이렇게 돼간다는 거. 구체적인 식 모양은 좀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산술기하 평균하고 다 연결시켜 갈 수 있게 생각해가는 절차가 제가 좀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이게 직접 스스로 한다는 부분들이 그렇게 아주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조금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식을 좀 활용해가는 부분들에서 연습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학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분의 3 그래프의 점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곳이 1사분면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겠다.
점 B를 지나고 수직인 직선이 그래프만 좀 B가 아닌 점 C. 오호, 이게 또 뭔가요?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좀 살펴가면 되겠죠. 쭉 이렇게 좀 대칭 구조를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렸나요? 이제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뭐 교점 편리하게 그냥 뭐 이렇게 a, b 좀 잡고 가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거 하면서 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런 부분에 대한 대칭 구조라서 지금 이렇게 y는 이꼴 x에 대칭 구조라서 이 a하고 b 부분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좌표 위치라는 거죠. 이런 좌표가 이제 알파, 여기 좌표가 베타 이렇게 되면 XY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이런 형태로 좀 좌표가 돼야 된다는 사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돼가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건 뭐 기울게 이렇게 당연히 또 수직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 자 문제 계속 이어서 좀 하게 되게 되면 B를 지나고 이 L에다가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수직이 또 이렇게 좀 그란 얘기죠. 그것은 이 만나는 점을 좀 C라고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 C 좌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은 또 y는 이퀄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좌표를 중심으로 그럼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xy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고 그렇게 되니까 y 좌표가 알파였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여기 베타였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 이제 C점 좌표가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자, 아주 이제 뭐 대칭성, 요 부분들이 뭐 풀이 키포인트로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A 좌표하고 C 좌표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뭐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2 알파 제곱 되겠고 2 베타 또 제곱 이렇게 돼서 루트를 씌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2의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2 루트 10이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이게 지금 2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는 약분하니까 이게 이제 10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k 값을 구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만나는 좌표는 x분의 3하고 맨 처음에 문제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 부분 중이었으니까 x를 곱하기 해서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겠죠. 요거 이큰 이제 알파 베타 되는 이런 내용.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럼 이제 곱셈 공식 또 간만에 해야 되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10이다 처리됐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k니까 k제곱 여기가 3이니까 마이너스 6은 이꼴 10 처리되니까 k제곱은 그럼 얼마인 거요? 16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k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얼마? 16에서 답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대칭성을 아주 그럴싸하게 좀 문제를 낸 그런 형태인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보면요.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던 이 부분들이 y는 이퀄 x에 이제 수직되는 이런 형태라서 만나는 이 점이 서로 이제 대칭 구조 모양 형태가 돼서 그늘 알파, 베타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거 대칭하다 보니까 xy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그죠?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직되게 또 이제 그거 같다 이런 얘기. 자, 그럼 또 이런 부분에 대해 대칭이라서 와우. 이렇게 대칭하게 되면 xy 부도 바뀌고 자리도 바뀌고 뭐 이런 형태라서 C점 좌표는 과정. 됐습니까? 대칭성이 충분히 잘 발휘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설명 잘 이해될 텐데 이해해야 될 텐데. 자,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대칭 성질을 아주 그럴싸하게 물어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길 좀 바라겠고요. 23번 학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앞쪽에도 또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좀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학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